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자, 그 이유 기억하시나요? 바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잡겠다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미국은 공격을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허가를 받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공격을 승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매번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승인을 해줬을까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요, 금주의 주요 자산들의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저기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하락 추세를 이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초록색은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인데 조금 횡보 추세를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노란색은 금입니다. 금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자산 중에서 특히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가와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요, 미사일 보이시나요? 이 미사일이요, 이란의 주요 핵심 인사들하고 과학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정밀 타격되는 모습입니다. 이 미사일이 지금 여기에 타격이 돼서 여기 살고 있는 이란의 핵심 주요 인사들하고 과학자들 한 3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이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요, 10년 동안 노린 핵심 시설을 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격은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렇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이 유가이고 빨간색이 미국의 코어 PC인데요. 지금 유가하고 미국의 코어 PC가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요. 또 유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면 유가가 오를 것이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공격을 승인을 해줬을까요?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벤스 부통령도 가세에서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해서, 자, 이처럼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물가도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연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연준은 더욱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은요, 중동이 강조되느냐 아니면 전쟁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중동 위기다, 야, 이거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반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는 바로 인플레이션 자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동이 아니라 전쟁이 만약에 부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소비하고 투자 심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기 위축이 되겠죠. 자, 경기 위축이 되면은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FOMC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용인을 했잖아요. 자, 미국에서 혹시 전쟁을 조금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전쟁이 더 부각된다면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완화 기조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FOMC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목요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새벽에 3시 30분에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있어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다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떤 기조로 말할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3개월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SEP와 점도표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SEP에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다 나오는데요. 예상 GDP하고 예상 실업률, 그 다음에 예상 PCE, 그 다음에 예상 코어 PCE가 같이 발표가 되고요. 또 연준에서 예상하는 그 해당 연도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지난 3월에 발표됐던 2025년도의 적정 기준금리는 3.9%였어요. 자, 그런데 지난 3월에 발표됐던 SEP하고 점도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4월 해방의 날 있잖아요. 그 전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반영돼 있지 않은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연준에서 파월의 기자회견하고 SEP하고 점도표가 매파로 변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추측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금주의 물가지표들이 대부분 발표가 됐는데, 금주에 발표된 물가지표들이 지금 그 우려를 조금 식혀주기는 했습니다. 모두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지표로 발표가 됐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지표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대부분의 물가 지표는요, 채권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즉 채권금리 하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물가 지표들이 낮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어제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32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고,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마감은 4.4%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5월에 실제로 발표된 물가 지표들이 조금 안정적이고, 또 중동 전쟁에서 유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전쟁이 조금 부각되면서 다음 주에 그 연준의 태도가 조금 비둘기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지속이 돼도요, 석유 시설이 파괴되지 않으면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석유 시설 파괴는 용인을 안 해주겠죠. 그래도 이러한 중동 시장의 불안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러한 점을 또 감안을 해서 연준에서 발표되는 SEP와 점도표가 비둘기파로 한번 나와보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트럼프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FOMC 일주일 전에 공격을 승인을 해준 건 아닐까라는 한번 정치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FOMC에서 비둘기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일주일에 1, 2회 정도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쇼츠로 그때그때 시황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